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전통문화연구회 책으로는 30쪽이 되고 대의학당 책으로는 58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서당식으로 먼저 읽으면 이 번호 있는 순서로 읽으면 돼요. 배움이 넉넉하면 벼슬을 하여서 위국 진충,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영어식으로 해보면 배운다, 배움이죠. 이게 주어가 돼요. 주어. 배움이 넉넉하다, 동사가 되겠죠. 배움이 넉넉하다. 즉은 뭐 하면 if 가정절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접속사로 배움이 넉넉하면 벼슬을 해서, 벼슬 동사죠. 벼슬할 만큼 배운 것이 넉넉해서 벼슬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국 진충, 위는 뭐뭐를 위한다, 하다, 이런 거죠. 나라를 위한다, 나라를 위해서. 지는 타동사고 충이 목적이에요. 충성을 다해라. 벼슬을 하면, 벼슬은 나라의 벼슬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때 충자는 이 가운데 중자고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그 중심, 어떻게 하면 우리말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라 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 나라를 위해서 이 충성을 다해라, 즉 진심을 다해라.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신전용하여 애민 여자하라. 경, 공경하고, 신, 믿음을 주어서, 전용, 씀씀이를 절약해서, 애민, 백성 사랑하기를 이 자식처럼 해라. 자, 그럼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경은 이 태도를, 겉으로 나타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은 늘 태도가 공경스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임금이나 백성들한테 공경스럽게, 아주 공경스러운 태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은 이 속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경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마음은 상당히 믿음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스러운 태도와 믿음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절용, 절은 절약하다, 이건 타동사로 보면 돼요. 용은 이 목적어, 목적이 되니까 이거는 명사로 봐야 돼요. 명사니까 쓰다가 아니라 씀씀이죠. 그러니까 공경스러운 태도와 믿음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씀씀이를 절약해서, 씀씀이를 아껴서 애민 여자, 백성 사랑하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밑에 보라.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처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백성 사랑하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듯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자를 부사로 봐가지고, 부사구로 봐서 백성 사랑하듯이 백성을 사랑해라. 백성을 이제 목적이 되죠. 목적은 쓸, 를, 이렇게 되잖아. 을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식처럼 백성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고,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을 사랑하듯이 해라,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개 다가 가능해요. 그러면 전통문화연구에서는 이렇게 해석했고, 대의학당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뜻은 같죠. 어느 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이 자식처럼 이렇게 했어요. 자식.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해. 자식, 아들이나 딸한테 어떤 다른 상대를 데려와가지고 오늘부터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를 사랑하면서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명령은 이 사랑이 안 통해요. 그럼 사랑은 뭐냐? 명령 반대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본 사람 알지만은 자식을 누가 사랑하라 해서 사랑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 사랑하듯이 아주 우러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법이에요. 법은 명령이죠. 뭐 해라. 안 하면 뭐 하겠다 하면서 막 강제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법의 반대예요. 이거는 자연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 자식과 같이 하는 게 이게 참 보통 사람 이런 말 못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아주 옛날 이 글을 쓴 사람이 아주 깊은 어떤 경지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륜지 중에 인륜은 사람의 윤리죠. 사람의 윤리 가운데 충과 효가 근본이 되니 이렇게 서당식으로 하면 그럼 이걸 영어식으로 분리하면 인륜지는 뭐뭐의라는 관행사죠. 관행어죠. 인륜의 가운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사 이게 형용사가 되겠죠. 이 중은 꿈이죠. 가운데에 이건 부사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가운데에 인륜은 보통 상강 어른할 때 어른이 인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 사이, 그 다음에 부부 사이, 부자 사이, 그 다음에 부모 사이, 친구 사이, 장류 사이, 이게 어른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계는 5가지밖에 없잖아요. 크게 보면. 여기 형제가 빠졌는데 형제는 장류를 형제로 보면 돼요. 그냥. 인륜 가운데 인륜의 가운데 충과 효가 이게 주어예요. 된다. 동사죠. 보는 이 보라고 보면 돼요.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보는 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예요. 충과 효가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충과 효가 근본이 돼 이거예요. 자, 충성과 효도가 근본이니 그러니까 오륜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임금과 나 사이에 어떤 국가라 할까요? 그런 관계. 그 다음 효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문제. 충과 효는 나라와 가정, 이것이 근본이 된대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어지는 거고, 또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성립되겠죠. 충과 효도가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효당 간력하고 충즉 진명하라.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하고, 충은 곧 목숨을 다해야 한다. 이거 서당식이죠. 서당가면 이렇게 읽어줘요. 효는 마땅히 힘을 다하고 충은 곧 목숨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이게 어떻게 걸리는지를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치는 분은 뭐 물리가 통해서 다 알지만은 배우는 사람은 들을 때는 알 듯한데 집에 와서 보면 헷갈려요. 이거는 쉽지만은 좀 어려운 데 가면.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영어 문법으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속의 그 맥락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물리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했나요?
그 영어 문법은 한문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그건 거의 같아요. 자, 효는 주어가 되겠죠. 당은 마땅히 부사가 되겠죠. 마땅히. 갈은 다하다 타동사가 되죠. 힘은 목적이 돼요. 그럼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힘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효당관력, 효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되고, 충은 그러면 어떠냐? 충즉, 충은 여기도 주어져요. 충은 곧, 뭐 이건 부사로 봐야 되네요. 충은 곧, 진명, 이건 타동사고, 이거는 명은 목적이에요. 충성은 곧, 부사로 뭐 해석해 주면 돼요. 그냥 꼭 부사 이게 아니라, 우리 영어식으로 보는 거예요. 문장을. 충성은 곧, 명은 목숨이에요.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가 더 효보다는 충이 더 여기서 보면 보면 충이 더 크게 돼 있죠. 나라. 충성 먹는다. 그래서 진기지위 충이요 선사부모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충과 효를 일으키는데 진은 타동사고 기는 목적이에요. 나를 다하는 것. 이때 나는 나의 뭐 마음이라 할까요? 뭐 하여간 목숨이라 할까요? 뭐 나의 전부 다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한다. 이 진기를 목적이에요. 이 충은 목적 보호입니다. 위는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죠. 오행식 동사입니다. 오행식 동사는 뭐라고 한다. 이게 오행식 동사예요. 뭐예요? 자기를 다 하는 것을 이게 목적이에요. 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는 뭐냐? 지는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위, 진기, 충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앞으로 나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나요? 진기, 위, 진기, 충이에요. 원래는 진기를 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빠졌어요. 이게 목적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졌다는 표시로 이 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몇 번 들으면 이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선사부모는 효다. 효는 뭐냐? 선은 부사예요. 잘린 거예요. 사는 섬기다 타동사죠. 부모는 목적이에요. 부모를 잘 섬긴다 이거예요. 선서. 잘 섬기는 것이 효다 이거예요. 부모를 잘 섬긴다.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한다. 충과 효를 알겠죠? 충과 효를 옛날에 제일 중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부지류는 이성지합이니 부부의 윤리는 윤리예요. 이성, 두 성씨가 결합한 것이니. 그러니까 부부는 부자는 같은 성이죠. 그냥 부부는 다른 사람이에요. 두 성씨예요. 그러니까 김씨 같으면 같은 김씨란데 이씨나 이렇게 되겠죠. 두 성씨잖아요. 두 성씨가 결합한 것이다 이거예요. 부부의 윤리는 두 성씨가 결합한 것이니 영어로 하면 부부가 이게 부부의 윤리. 부부의 윤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 주어라고 봐야 되나? 이건 형용사라고 봐야 되겠죠. 두 성의 합이니 두 성. 두 가지 다른 성이죠. 이 성지가 역시 합을 꾸미는 거죠. 이게 합이 동사가 되겠죠. 이게 주어고. 부부의 윤리는 두 성의 합이다 이거예요. 합한 거다 이거예요. 결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여기 동사에 걸리는 거예요. 부부의 윤리는 두 성씨의 결합이니
결합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원래 이게 끊어대는데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인이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윤리는 두성이 합이다 이거예요. 윤리가 두성이 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외 유배를 하여 상경여빈 하라. 내외는 안과 밖에는 구별이 있으니, 내외는 부부죠.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으니, 분별이 있어서 상경, 서로 존경해야 된다. 뭐처럼? 손님처럼 서로 존경하는데 손님처럼 해라 이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부사로 봐도 손님처럼 서로 존경해라 되고, 서로 존경해서 손님처럼 해라 이렇게 되고, 아까 나오죠. 이게 어리는 건 많아요. 이건 어느 쪽으로 해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구별이 있으니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전통문화 연구에서는 이걸 빼버렸어요. 왜 뺐나 고 봤더니 이 별자, 부부의 구별이 있다 이 별자를 보고 뺏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구별하고 차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양이나 우리 세계에서 이거를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 이건 아내죠. 여기는 남편이에요. 여기는 부사적이죠. 동사죠. 있다. 뭐가 있나? 구별이 있어요. 주어져요. 아내와 남편에게는 구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차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평등하는데, 구별은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구별 안에 평등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옛날 밥그릇을 보면 밥그릇 남편은 이렇게 남자 밥그릇 이렇게 되고 여자 밥그릇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물을 넣어보면 여기 들어가는 양이나 여기 들어가는 양이 똑같아요. 그러나 남편 밥그릇하고 여자 밥그릇이 모양은 다른데 양 같아요. 평등해요. 근데 이걸 자꾸 차별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요새 뭐 무슨 평등 하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별과 차별이. 그 숟가락도 남자 숟가락 여자 숟가락 다르죠. 모양은 다르지만은 뭡니까? 똑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은 있지만은 차별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구별이 차별로 혼돈해가지고 남녀 평등 입력한 우리나라는 원래 평등했어요. 그게 여자가 시집 가서도 성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세계 있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별했지 차별은 안 했어요. 알겠나요? 이걸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걸 너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우리는 평등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해라. 그래서 서로 공경하다. 서로는 부사죠. 공경하다. 동사죠. 서로 공경하기를 뭐처럼 해라? 손님처럼 해라 이거예요. 이건 동사고, 이거는 뭐 여기 걸리는 걸로 보면 되겠죠. 뭐 같으니까 손님 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아마 이러고 빈경이라고 했어요. 손님처럼 공경해라. 부부간에 빈경. 이 부부간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씨가 결합된 것도 있고, 성도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실제. 심리도 다르고. 근데 이게 같이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여기서 빈경, 손님처럼 공경해라, 이거예요.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온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마가레트 미첼이라고 알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 쓴 사람이에요. 쓴 여자예요.
이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이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근데 이 작품 하나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만큼 이 여자가 새겨진 그 작가예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뭘 다룬 거예요? 남북 전쟁을 다룬 거예요. 미국에. 남북 전쟁은 뭐예요? 크게 보면 흑백, 백인과 흑인 그 사이의 전쟁이에요. 흑인을 어떻게 둘 건가? 백인끼리 싸웠잖아요. 흑백 때문에. 그래서 마가렛 미첼이 노벨상을 탔을 때 기자들이 와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가렛 미첼한테는 굉장히 이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미첼 여사, 만일 어떤 흑인 남성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이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이니까 만일 오케이 하면 백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안 돼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죠.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기자들도 이 정도 그 머리는 있어야 기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그냥 받아쓰기 이런 건 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보니까 미첼이 거기서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 흑인 남성이 내 딸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결혼을 반대하겠고, 사랑하면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흑인 남성이 내 딸을 존경한다면 그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